세금 보고를 끝냈는데도 IRS 편지가 날라온다면 영수증 한 장이어 벌금 그리고 심하면 형사 처벌까지도 부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3단계 필터인데요. 비용을 안전하게 공제받는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요, 사업 비용을 소득 공제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되는 3단계 필터입니다. 개인 카드로 결제한 노트북이요, 아니면 첫 고객을 만나기 전에 쓴 광고비라던가 직원 유니폼, 이런 것들 어디까지 소득 공제가 가능할까요? 미국 세법은 취미냐 사업이냐, 첫 번째 창업이냐 운영이냐, 그리고 세 번째 업무냐 개인이냐라는 세 겹의 문턱을 둡니다. 그래서 이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면 공제는커녕 이걸 잘못 공제했다가는 가산세, 그리고 아주 안 좋은 경우라면 그보다 더 심한 그런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최신 이슈하고요, 실전 체크리스트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전에요, 이 채널은 미국 법, 세법, 파이낸셜 플래닝에 대한 핵심 정보를 매일 업데이트해서요, 미국 투자, 이주, 거주 과정에서 꼭 필요한 지식과 실전 전략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성장시키는 가장 큰 후원입니다. 버튼 한 번만의 이 클릭으로도 지금까지 올라온 풍부한 컨텐츠는 물론이고요, 앞으로 공개될 최신 정보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주변 지인께도요, 공유해 주시면 한인 커뮤니티의 경제, 투자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데 큰 보탬이 될 테니까요, 꼭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첫 번째 필터는요, 사업이냐 취미냐예요. 수익 목적으로 내가 지출한 것이냐 여부겠죠. 세법 183조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합의 로스 규정이라고 합니다. 합의 그러면 취미잖아요. 로스면 손실이니까 뭐 여러 가지 요소를 얘기하는데요, 이러한 요소들을 가지고 어떠한 활동이 사업이냐 아니면 취미 활동이냐라는 걸 가려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판례에 뭐가 있었냐면요, 어떤 사람이 30년 동안 적자를 이어온 어떤 비즈니스가 있었는데, 이게 뭐였냐면 말 사육이었어요. 말 사육하는 게 이게 비즈니스야 아니면 취미생활이야? 결론은 취미생활로 간주가 돼서요, 그동안의 모든 비용 공제가 거절되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별도 계좌, 장부, 또 업데이트된 사업 계획, 제대로 된 어떤 사업 활동임을 증명하는 여러 요소들이겠죠. 그리고 고객 계약서도 마찬가지겠고요.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IRS가 취미 활동이 아닌 사업으로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창업 비용이냐 아니면 운영 비용이냐, 여기서 시간차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싶은데요, 창업 비용, 우리가 실제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 준비 단계에서 지출하는 내역을 말하죠. 예컨대 뭐 스타트업 코스트 뭐 이런 게 될 겁니다. 또는 오거니제이셔널 코스트라고 부르는데요, 아무튼 창업을 준비하면서 지출한 것, 그리고 실제 비즈니스를 하면서 발생한 운영 비용, 두 가지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세법 코드는요, 창업 그리고 조직을 만드는데 오거니제이셔널 코스트라 했죠. 비용들을 각각을요 5,000불까지만 사업을 개시하는 연도에 즉시 공제해 주고요, 초과분, 예컨대 내가 창업비 또는 뭐 조직 구성비 이런 것들이 뭐 큰 돈이 들 수도 있지만 이걸 단기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초과분은요 15년에 걸쳐서 상각하도록 허용합니다. 뭐 예컨대 시장조사라던가 실제 내가 시장에 진출할지 말지를 고민하면서 들인 그런 비용이겠죠. 또는 법인 설립 수수료, 그리고 브랜드 디자인, 또는 첫 직원 교육,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창업 비용에 해당이 되겠죠. 반면에요, 사업이 이미 시작된 뒤에 발생한 광고라던가 임대료 또는 급여와 같은 거는요, 운영 비용으로 간주돼서요 바로 경비 처리가 됩니다. 사업 개시일이 언제냐가 중요할 텐데, 이때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매출이 언제 발생했느냐, 첫 매출의 인보이스, 그리고 고용계약서, 그리고 은행 입금 내역을 꼭 챙겨둬야 합니다. 날짜를 하루라도 더 앞당긴다면, 다시 말해 매출의 어떤 발생 시간 또는 고용계약서, 그리고 은행 입금, 디파짓한 거죠, 이런 것들을 당기면 최대 $5,000, 5,000불 즉시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턱은요, 사용 용도입니다. 이게 통상적인 경비냐 아니면 개인 경비냐일 텐데요, 또 세법 코드입니다. 162조는요 통상적이고 필요하다면, 이게 ordinary and necessary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는 비즈니스 익스펜스로 인정을 하지만, 반면 개인 용도 또는 생활비 또는 가족을 위한 지출, 이런 것들은 비용 처리를 금지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판례가 또 뭐가 있었냐면, 회사 로고가 박힌 재킷이었는데 이것도 그냥 회사에서 유니폼으로 입는 게 아니라 일반 거리에서 입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이라면 이건 업무 경비가 아니다 라는 그런 케이스가 또 나왔다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요, 이제 비용 공제가 더 어려워지는 것은 식사, 엔터테인먼트, 오락 비용, 또 차량 비용, 출장 비용에도 또 특별한 제한을 두게 되는데, 이제까지는 사실 군내 식당이라던가 사내 식당에서의 어떤 그 식비 목적으로 회사가 지출하는 것들을 다 비용 처리해 줬는데 반해 2026년부터는요 100% 이게 불허가 된다 하니까요. 이런 것들 또 감안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서 이게 잘못되면 이 단순히 뭐 가산세 내지는 누락된 소득 또는 과대 계상한 어떤 공제를 불인받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어떤 판례가 있었냐면 25년이었죠. 어떤 유명한 변호사인데요. 토마스 골드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가족을 위해 의료보험료를 납부를 했는데 회사 비용으로 처리했다라는 거죠. 이게 소득세를 포탈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추징된 세금을 납부했더라도 이게 허위 공제라면 뭐 가장 워스트 케이스에는 형사 처벌까지도 갈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을 보여준다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가산세는요 최대 20%인데요. 허위 신고가 또 인정이 되면 여러 형사처벌 3년 이하 징역이라던가 고의적인 탈루의 경우에는 또 뭐 최대 5년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반드시 첫째 계약서, 현장 사진, 뭐 가능하다면 영수증 이런 것들 다 항목별로 저장하고요. 둘째, 이 월별 어떤 현금 흐름표라던가 세무 조정표를 전문가와 공유하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또 내부 감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취약한 부분들이 없는지를 선제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도움이 필요하거나 저와 제시앤컴퍼니 전문가들과 상담을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영상 더보기란이요 또는 고정 댓글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구독과 좋아요로요 다음에도 꼭 필요한 정보 놓치지 마시고요, 주변 분들께도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